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김기현입니다. 먼저 제7회 재난안전지진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누에다 무네요시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예, 도쿄도와 또 지방정부, 일본 지방정부의 사례가 서울시 재난안전정책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도심 속 재난안전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과 지진 발생 시의 피해 저감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백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정의했듯이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위험 1000만의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밀도로 개발된 대도시는 온갖 인프라 시설과 기술이 밀집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편리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규모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위협의 유형은 태풍,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대규모 화재, 노후 건물 붕괴 등 사회 재난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도시 과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미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건, 또 2022년도 8월에 극한 호수로 인한 서울 강남 지역의 침수, 또 2021년 일본 아타미시 산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서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 주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 주요 전략, 다음으로 2장에서는 서울시 지진 피해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잊어먹네요. 넘기는 거를.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주요 전략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핵심 시정 가치로 삼고 4대 추진 전략을 세워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서는 주요 재난 안전 대책 강화, 신종 복합 재난 대응력 제고, 재난 책임기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주요 재난 안전 대책 강화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은 무엇일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작년 발간한 미래 위험 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재난 유형은 풍수해, 폭염 한파, 산사태, 산불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위험 등급이 높은 재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물론 저희가 이제 산이 많이 둘러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덜할 수 있는데 한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고요. 또 저지대에도 인구가 이미 밀집되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그 홍수라든지 침수를 막기 위해서 한강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이제 뚝뚝 쌓았고요. 또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빗물 조류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 왔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 기반한 침수 예측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천, 하수관, 도로 등에 설치된 센서에서 수집된 수위 계측 정보를 기반으로 집중호우가 발생 시에는 침수 위험 지역을 예측해서
시간당 55mm 이상 또는 15분 내 강우량 20mm 이상의 호우 발생이 예상되면 관련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 침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수판을 보급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동행 파트너라고 각 그 지자체 구청마다 통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사람이 방문해서 대피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 내 임시 조류소, 공무원 건물 옥상 등의 빗물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유출량을 줄이는 10cm 빗물 담기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에는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경로당 중심의 무더위 쉼터는 좀 한계가 있어서 특히 이제 경로당 중심의 무더위 쉼터는 이제 어르신들은 이용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밤에는 또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무더위 쉼터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시민 누구나 도심을 걷다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지칠 때는 기후동행 쉼터 스티커가 붙어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서 잠시 쉬어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한파 대책 기간 동안 18개 자치구에서 GS25라든지 CU 편의점과 협업을 해서 시범 운영하였으면서 이곳은 이제 올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로 취약한 홀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온도, 습도,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보급해서 평소와 다른 징후가 인지되면 주민센터 돌봄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산사태 안전대책은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대 48시간 전 산사태를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조기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주의보는 토양 함수 지수 80%에서 발령해서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토양 함수 지수 90%의 결핍 경보를 발령해서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산불 주요 안전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드론 기술을 산불 관리 전 단계에 도입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를 드론에 부착해서 평소에는 산불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산불 수습 단계에서는 잔불 잡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서 등산객 대상으로 산불 방지 홍보와 더불어서 약간의 소화 약제를 부착해서 초기 진화에도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종 복합재난 대응력 제고입니다. 향후 미래에 발생할 재난 특징은 대응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거나 2개 이상의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종 복합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전개 확산되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올해 신종 복합 재난 파급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층 지하 연결 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거주 지역에서 복합 산사태에 따라서 대규모 통신마비 등 2개 이상의 복합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 상황별로 서울에서 가장 취약한 시설물을 선정해서 3D 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별로 피해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전개 시나리오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적의 훈련 방식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난 대응 매뉴얼도 보완하는 등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개발한 피해 확산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생동감 있는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 불시 교신 훈련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매일 호출 응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재난 핵심 기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25개 구 자치구와 경찰, 군 등과 함께 신속한 업무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의 119 종합상황실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쌍둥이처럼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미러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서울시청 지하 3층 재난안전상황실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소방관이 바디캠으로 찍는 현장 영상 시스템이 상황실에 실시간 공유되겠습니다. 또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소방 공무원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저희 상황실은 4개 팀 4조 2교대로 똑같은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25개구 자치구에 9만 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를 스마트 서울 안전망에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5대의 CCTV 화면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서 소방과 경찰에 공유됩니다. 자동으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추동 대응 시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기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자 소방, 경찰, 군과 함께 상설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번의 합동훈련, 또 총 26번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디지털 전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단위 면적당 밀집도에 따라서 자동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인파 간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단위 면적당 5인 이상, 제곱미터당 5인 이상 감지되는 심각단계가 되면 인근 5개의 CCTV 화면이 서울시 재난상황실과 경찰, 소방에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현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기반 시설 또한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유관 점검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드론이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영상 분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한강의 교량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스파이더 로봇이라고 이 철제 구조물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해서 철제 구조 교량을 점검하든지 사람이 눈으로 보기 어려운 교량 하부라든지 상부를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한 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물의 3D 모델을 구현하고 점검 및 손상 이력 정보를 입력해서 구조물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보수 보강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내 전통시장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오래돼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심야 시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순찰 로봇을 운영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열화상 카메라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각지대 없이 화재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로봇에 탑재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초기에 대응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경로 분석을 통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최적의 피난 경로를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서울시는 민간에서 보유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안전놀이 홈페이지에는 안전기술 제안 창구를 개설해서 상시로 첨단 안전기술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참석한 신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민관의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포럼의 핵심 주제인 서울시 지진 피해 저감 전략입니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6회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인프라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로서 만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재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2021년부터 5개년의 지진 방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지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입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30년까지는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96.2%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좀 낮습니다. 민간 부분이 현재 20.3%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내진율 제고를 위해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라든지 세제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 예방 대비책 확대입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1,600여 개소의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체험관과 시민행동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체험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진 대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진 대응 매뉴얼도 완비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규모와 진도에 따라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시설물 붕괴로 인한 인명 구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대형 화재라든지 위험 물질 유출 등 각종 연계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피해 조기 안정화 방안입니다.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심리 회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시 주거 시설이라든지 재해 구호 물품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 관리반과 지진 재해 원인 조사단 등을 구성해서 지진 발생 시에 원인 분석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지진 피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난과 사고에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서 더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